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내시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조폐공사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돈 만드는 곳?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버는 돈, 그리고 신나게 쓰는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네, 하지만 조폐공사는 돈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 위조, 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한 브랜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폐공사는 이미 브랜드 보호 사업을 미래 사업의 중심으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준영 대리님을 모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폐공사 위조 변조 방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영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방지 기술력이 막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근데 아직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방지 기술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출 규모로 보면 네. 세계 조폐국 중에 9위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1, 2위권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좀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구나 경제 규모를 고려를 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연구 원당 이제 특허 출원 건수는 선진 조폐국을 능가하는 그런 네.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듣기론 그 지폐와 동전 생산을 통한 수익이 약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조폐공사가 이 화폐 제조 말고 다른 사업 영역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어르신들께 저희가 한국조폐공사입니다 라고 하시면 잘 아시는데요. 콤스코입니다 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KOMSCO, 네.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저희는 화폐나 유가증권 외에도 보안용지, 아이디카드, 솔루션, 주민증, 여권 등 국가 공공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제조, 납품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 기술에 대해서 네. 요구가 많아서 네. 저희가 K 브랜드 보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신뢰 플랫폼 서비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그 조폐공사가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뢰 플랫폼을 또 구축했다고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건지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지불 인증 수단이 네.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공공 부분에 보안이 요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최초로 네. 블록체인 신뢰 플랫폼 서비스인 착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착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분장 원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신뢰성 있고 보안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 있는 보안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착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네. 분장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어 보다 안전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 서비스는 주로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상품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군산, 시흥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상품권 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향후 착 서비스는 모바일 아이디 그리고 전자투표, 앵커링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 대단한데 그 말씀 중에 그 블록체인 서비스 이름이
착 서비스라고? 네. 왜 하필 착입니까? 이건 뭐 영어입니까? 우리나라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착 서비스는 네. Change for Korea의 약자로서 블록체인 기술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뭐 국민 생활에 밀착한다고 해서 그런 네이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입에 착 달라붙어서 착 서비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도 생각하고 있고. 있습니다. 네. 착이 그러니까 체인지 포 코리아, 한국을 뭐 변화시킨다. 뭐 네. 그런 뜻으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그럼요. 달라붙는 아주 멋진 네이밍인데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조폐공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물 인터넷을 위한 또 보안 기술 부분에도 유의미한 또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이제 IoT 장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네. CCTV 등 보안 취약점 문제로 인해 사회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년도 10월에 한국조폐공사는 한국형 암호 모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증이 적용된 보안 모듈인 K쉘에서 주유기, 그리고 CCTV, 전력량계, 수도량계, 드론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어서 초연결 사회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지능형 전력망 보안 모듈 신사업을 진행을 해서 네. 에너지 신사업 선도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국 방방곡곡, 그다음에 각종 장비 곳곳에 그냥 이 보안 모듈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뭐 해커들이 발붙일 틈이 없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런 그 보안 솔루션은 그 수요도 많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업 분야인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한국조폐공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아무래도 한국조폐공사의 가장 큰 강점은 네. 50여 년간 축적되어 온 그런 화폐 제조 기술이 보안 제품에 적용되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80여 명의 연구원이 있거든요. 네. 그 80여 명의 연구원들이 1년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하고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반면에 네. 저희는 보안 기술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 기술 간의 또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 등 다양하게 보안성이 높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공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각종 그 짝퉁 제품 피해를 입고 있는 K 브랜드 또 보호를 위해서 각종 그 보안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그 조폐공사의 보안 솔루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의 보안 솔루션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보안용지 영역입니다. 보안용지는 시험 성적서, 인감 성적서 등 각종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증명서에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보안 레이블 기술입니다. 보안 레이블 같은 경우는 스티커 형식으로 제품에 적용되는데요. 스티커 형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게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패키지 형태인데요. 패키지 형태는 말 그대로 그냥 포장 상태에서 이런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종이깍 형태로 된 것에 저희 기술이 직접 적용이 돼서 네.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안 물질은 형광 물질과 플라스틱 물질이 있습니다. 네. 형광 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용 은행권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플라스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장품 용기라든지 의약품에 저희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그 보안 솔루션 영역 중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할 만한 대표적인 어떤 보안 기술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보안 용지에 적용된 기술은 은화, 색사, 그리고 고스트 C 기술이 있는데요. 네. 은화 기술 같은 경우는 현행 은행권에 말 그대로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잖아요. 네. 빛을 은행권을 비춰봤을 때 숨은 그림이나 이렇게 문양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용지에 적용이 되고요. 네. 색사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UV 램프를 비췄을 경우에 발광하는 그런 색사가 들어있는 용지입니다.
고스트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보안 용지를 복사기에 인쇄를 했을 때 이게 정품인지 아니면 복사품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복사품에 카피라는 문구가 뜨게 그런 패턴을 넣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레이블 기술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네네. 스마트 C 기술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숨겨진 패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네. 히든 QR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QR이 있거든요. 뭐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QR을 스마트 기기에 인식을 해서 네. 스마트 기기에서 정품인지 아닌지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QR코드인데 보이지 않는 QR코드인데.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 네. 참 대단합니다. 네. 다음 패키지 기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거나 아니면 문자가 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형광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물질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형광 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형광색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단색이거든요. 근데 저희 조폐공사 기술 같은 경우는 비쳤을 때 다양하고 아주 풍부하게 다채로운 색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일반 형광 물질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안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도 특수 이제 검지기를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 제품을 검별을 하였을 때 이 플라스틱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타플라스틱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대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짝퉁 전문가들 혀를 둘러차겠는데 말이죠. 짝퉁이 발붙일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돈을 만드는 곳의 보안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대리님의 말씀을 직접 설명을 듣고 또 눈으로 보니까 더 확인이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말이죠.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쉬운데 대리님 어떻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 또 나와서 더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또 대리님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